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경기 불황의 장기화는 지역 농촌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침체기에 빠져 있는 지역 농가들은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가격을 내린 유기농 먹거리로 분홍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지역 농업인이 얼마 전 농업인 최고의 영예인 유공산업포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국새농민회 유용 충북도 회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늦었지만 이 산업포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무총리상, 농림부 장관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상을 받을 때마다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농업인의 날에 산업포장을 받으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농업인으로서 최고의 상을 수상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 상은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560명 충청북도 새농민 회원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상을 받음으로써 저는 충북의 새농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준 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져오신 훈장이 있으신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에 받으신 그 산업포장이신데요.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지 한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는 한국새농민회 충북도 회장을 맡고 계세요. 한국새농민회 충북도회는 좀 어떤 조직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새농민회가 1965년 8월 15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 후 1966년에 8월 14일 날 새농민이 처음 탄생을 했고 지금 오늘날 새농민은 자립, 과학, 협동 3대 원칙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 농업의 조직입니다. 네. 충청북도 임원은 고문을 필요해서 29명이고 11개 시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 인원은 280명이고 560명의 새농민 회원이 있습니다. 네, 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업들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요 사업은 새농민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립, 과학, 협동을 3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농촌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 농업인의 조직인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 영농예정다 양성, 농과대학생 회원농장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불이웃돕기, 수해농가 지원사업, 연탄 지원사업을 시군에서 각 새농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북대학교 청주농구와 MOU 체결을 맺고 영농의 노하우와 기술 전수 및 미래농업인 육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새농민회 일까지 보느라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서 또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주시 분평동에서 원마루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옛날에는 청주시에서 제일 먼저 하우스를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우스 12동과 시설 채소 및 노지 재배까지 해서 5,000평의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 주작목이 오이, 도마도, 상추, 시금치, 열무 이런 각종 채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청주시 주부님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근거리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주 먹는 그런 농산물들을 재배하고 계시네요. 자, 농사 지은 지가 40여 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친환경 농법을 어떻게 사용하신 건가요?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수없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농업기술자협회라는 단체에 27의 젊은 나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효소농법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효소 농법이요. 이 농법이 그때만 해도 이런 농가에서는 개분이나 우분이나 이런 돈분이나 이런 것을 퇴비로 삼아서 농사를 지을 시절인데 그때 효소라는 것이 지금의 친환경 미생물하고 똑같은 종류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최고로 농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날 친환경은 물론 토착 미생물이나 모든 미생물들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따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야 친환경 선도 농업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셨지만 그 사이에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좀?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는요. 하우스 파이프가 아니라 대나무로다가 하우스를 졌습니다. 그래 바람만 불면은 이것이 대나무가 부러지고 하우스가 날아가고 그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오늘날 첨단 하우스로 왔지만 그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오늘날 비바람이 치고 해도 그것을 무난히 이겨낼 수가 있고 저희들이 보통 하우스를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 고통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친환경 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려면 무엇보다도 토양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실까요? 우리가 토양 관리는 제가 저희 장목반에서도 하듯이 미생물 제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갖다 줘도 네네.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은 미생물은 일반 퇴비가 아니고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균을 토양에다 주면은 그 토양이 변화가 돼서 땅심이 부드럽게 변하는데 그걸 갖다 주면 하루아침에 무슨 여기서 오이 토마토가 굉장히 잘 자라든지 무슨 변화가 없으니까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따라오다가 점점 하나둘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날 농법은 거의 친환경이에요. 퇴비를 사도 다 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된 퇴비. 네, 네. 영양제를 사도 다 친환경 쪽으로 간 영양제. 보편적으로 농약을 해도요. 이 농약이 과거에는 한 번 치면 일주일 열흘씩 갔지만 지금은 광합성 분해로다 2, 3일이면은 다 농약의 성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 요즘의 농법은 거의 우리가 친환경 농법으로 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유용 회장님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좀 입수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농사일지를 쓰고 계시다면서요. 네, 농사일지를 네. 농민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파종하고 판매를 하고 손익이 들어올 때까지 그 가격 시세를 농민들이 거의 90%가 동시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농산물이. 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파종해서 2월, 3월, 4월에 나오는 건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인데 그때 보면은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일주일 아닌 15일만 땡겨서 농사를 지면은
충분히 손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서 꼭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러니까 더디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요즘 같은 시기에 날씨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지가 있으면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아침에 영하 10도로 떨어졌다는 게 일지에 5년치 일기장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아 내일은 영하 10도로 떨어졌구나. 이걸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되면 바로 그날은 대처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막도 뭐다 하나 틀던 걸 두 개 틀고 두 개 틀던 거 세 개 틀어서 물도 잘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키우는 작물에 조금이라도 춥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농민들은 가진 저기를 하는데 일지를 쓰지 않는 농가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세상에 그때그때 날씨를 기온과 함께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우리 회장님의 재산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만큼 어떻게 짧게라도 좀 내용을 직접 읽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예. 10월 2일 2017년도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밤새도록 비가 왔고 로컬푸드에서 시금치를 52만 원어치 팔았음. 목요시장 개장함. 로컬푸드에서 시금치 130단. 요게 이제 10월 2일 2017년. 2017년, 2018년도 요날은 화요일 날씨 맑음 바람이 분다 오이 도마도 농약 검사를 하러 왔다 감 이거는 저 뭐라 그러는가 저 친환경 저기에서 농약 검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 2일 수요일 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상륙함 온 종일 비가 온다 많이도 온다 로컬 푸드 교육함 2시서부터 4시까지 골파 씨앗 12만 원 주고 샀음. 그 다음 째 12월 2일 2020년 농약방에서 원예용 부속제제 MVP 파워 24포대 48만 원 주고 사왔음.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왔을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까지 저희가 쭉 알 수 있는 그런 일기였는데요. 농업인으로 고단한 삶부터 사실 농사의 어려움까지 정말 귀중한 기록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현재 하고 계신 농사에도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물론 농민이 일기장이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로 그냥 관행농법, 그냥 하는 대로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농법이고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남보다 좀 일찍 생산하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역시 엄청 바쁘게 새농민이나 모든 활동을 하며 다니다 보면 일기를 안 쓰는 줄 알아요. 저는 그냥 남들이 저 그냥 바쁘게만 와서 동네 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네. 저녁 때만 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일기는 씁니다. 그날 있었던 일기를 다 쓰면은 어느 날 누구 집 아들 결혼식 있었고 네. 또 어느 날 누 집에 저기 상을 다녀서 아버지 집 제사가 오늘이로구나 이런 것까지도 일기에 다 써놓으니까는 동네 일 돌아가는 거나 동네 모든 애경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기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농사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기에 성공한 농업인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국새농민회 유용 충북도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성공한 농업인으로 손꼽히시는데요. 유 회장님의 원래 꿈은 사실 뭐 농업인이 아니셨다면서요? 예. 사실은 저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꿈이었습니다. 그 오로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는 마음을 먹었으나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업전선위로 먼저 뛰어들다 보니까는 네. 그 공무원이라는 그 생각이 자꾸 멀어지고는 있는데 제가 원마루라는 동네를 처음 들어와서 접하게 됐는데 네. 그때 저희 친구들이 한 20여 명 정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원마로 들어와서 동네 일을 맡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전부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셔다가 저녁에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보자고. 그래서 그때 경찰 공무원 시험을 택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는 국어, 국사, 정치, 경제, 논문 이렇게 간단했었어요. 경찰 공무원. 요즘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네. 저희들은 뭐 거기 생각도 못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시험이 영어, 수학이 없어가지고 쉬웠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책을 갖다 놓고서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러 갔는데 저만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붙었어요. 어머나. 저는 세상에. 이제 그때 당시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할 때인데 저녁에 모이면은 저는 졸았어요. 피곤해가지고 막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떨어진 부분이 이제 있는데 친구가 하루는 하는 말이 대전에서 지금 막 공무원 시험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원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바로 대전 가서 시험 원서를 제출하고서 보니까는 네.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충북에서 내준 문제나 대전서 볼 때는 같은 문제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보고서 노란 봉투로다가 부평 경찰학교로다 입교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네. 그때 갈까 말까. 그때 경찰 봉급이 한 달에 9만 원 받을 때요. 9만 원이요. 예. 저는 한 달에 10만 원을 벌고 있는데 9만 원을 받으니 갈 생각이 또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공무원인데 갈 생각이 별로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것을 적고서 어머나. 농업에 기르다가 완전히 이제 그때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뭐 농업인이 되라는 하늘의 계시인 것 같은데 경찰 공무원의 꿈을 접고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에 뛰어드셨습니다. 오늘날의 성공한 농업인이 되는 계기가 직거래 덕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좀 그런 시도를 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청주시 농어민 후계자 제가 7대 회장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직거래라는 단체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청주시에서는. 네네. 그냥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산물 시장에다 위탁 판매하면 그거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김현수 시장님이 청주시에서 최초로 전국에 직거래라는 이름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그때 최초로 우리 농민들을 청주시 농어민 후계자들을 아파트 용암동 주공아파트라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거기에다가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아서 손익을 만들어 봐라 갖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호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 나오는 게 말도 못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그때 실패한 원인들이 일부 농민이 10명이면 10명이 농사 짓는 품목이 똑같아요. 20명이 농사 짓는 20명이 똑같고 열무를 하루에 한 차씩 10명이 싣고 와서 어떻게 그걸 한 군데서 다 소비를 못 하잖아요. 다 팔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못 팔고 데려가지 가는 사람은 그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그다음 계속 이제 그게 일주일간을 하게 됐는데 시장님께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 농민들이
거기에 끝까지 물고서 늘어진 친구들은 일어났는데 거기서 포기하고서 관둔 친구들은 그냥 관행농법 이루다가 일반 농산물 시장에 갖다서 물건을 팔고 하지만은 저희들 같이 이제 그때 친환경 농업을 직거래 판매를 시작한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농법이 이제 점점 변해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때는 가서 농민이 물건을 팔고 돈을 가져올 때고 지금은 로컬 푸드라고 해서 생산을 한 농산물을 우리가 제 마음대로 가격 조정을 해요. 내가 5,000원을 받고 싶다는 5,000원을 가격을 매겨서 농협 로컬 푸드장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은 그걸 판매를 다 해가지고 저녁 때 통장으로다 돈을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판매장은 로컬 푸드에서 또 지금 또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온라인 판매. 네. 이 온라인 판매가 이제 앞으로는 농민들이 점점 개발을 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판매에 더 강해지고 농민들이 농사 짓는 생산한 그 농산물은 완전히 친환경 농산물로 다 만들어서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과 함께 보내줘야지 이제 그 우리 도시 주부님들이 네. 보시고서 야 이거 진짜 인정받을 만하고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저 역시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용암동 농협, 분평동 농협 이렇게 해서 한 5군데 산림조합해서 5군데 농산물이 나갑니다만 제 농산물을 먹어본 사람들이 야 이거 유형 농산물이라는 건데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오이도 다르다. 싱싱하고 토마토도 싱싱하고 네. 각종 채소도 싱싱한데 아침에 작업을 해가지고 저녁에 갖다 놓고 오후에 작업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상추, 시금치 이것이 시들 날이 없어요. 확실하게 그 싱싱함이 남다를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는 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생산자는 판로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직거래의 강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거래를 해오시면서요. 터득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후배 농업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왠지 많으실 것 같아요. 후배 농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농업인은 오로지 흙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흙은 절대로 우리 농민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잘 져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접했을 때 소비자가 드셔보고서 야 진짜 맛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다가 젊은 후계 농업인들도 열심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농업인들 이렇게 보면 젊은 후계 농업인들이 저는 많이 알지만 그 부지런함을 네.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후계인들은 열심히 진짜 농사 짓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나. 저희도 아침 새벽 4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친구들 보면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은 거는요. 바쁜 농사일 중에도 과학 영농에 대한 갈증을 학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떤 공부들 해오셨나요? 제가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우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제 제가 담당하신 저를 한 교수가 김진환 교수님이신데 네. 그분이 저한테 농사 친환경 농사를 전문의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벤처대학도 나와서 친환경 공부를 했고 다 여기저기서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수료할 때 졸업할 때 토마토 친환경 토마토 재배하는 그 과정을 논문으로 써가지고서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 그 교수님이 간혹 이제 저희 농장에 잘 오십니다. 그래 네, 오셔갖고 농장을 한동 다 살펴보고서는 이제는
조금 낮았다. 그때보다 농사 짓는 기술이 조금 낮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질 때는 교수님이 매일 와서 질책을 했어요. 이렇게 농사 져서 안 된다. 이렇게 농사 져서 안 된다 하면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르칠 때는 그때는 말을 잘 안 들었었어요. 그렇게 학문과 실천을 통해서 터득하신 영농 노하우와 또 기술을 그냥 가지시고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미래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요. 안성연수원, 전주농협연수원에 강의를 나갔었어요. 네. 오늘날 친환경이라는 것은 똑같지만은 아무래도 균이라는 그 균 자체는 전부 달라요. 똑같지는 않고 토착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농산물 미생물 균은 우리 밭으로 가서 연관시킬 때는 똑같아요. 바로 이게 균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생선이나 귤 껍질이나 계란 껍질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은 칼슘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 미생물 자체가 강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을 이제 분리를 해내는 방법. 또 한 가지 이것을 가져가서 자기한테 터득할 수 있는 그 기법 이런 것을 일일이 전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 가진 기술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겁니다. 네, 40년 동안 피땀으로 일궈오신 농장을 아드님에게 대를 잇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롤모델일 테예요, 그렇죠? 자,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농사 철학이나 뭐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와서 일을 도와주고 가는데 제가 어느 날 불러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아버지도 힘들으니까는 이제 너희들이 와서 이제 농사를 져라. 그러나 네가 기술이 터득되는 날까지는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마. 그렇게 해도 아버지 한 2, 3년만 기다리세요. 2, 3년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저는 아들이 오긴 올 겁니다. 언젠간 저희들이 농업위로 돌아와야 되지만은 오는데 제 꿈은 하루라도 좀 빨리 와서 이 농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들 생각은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 올는지 몰라도 제가 오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힘들어서 이제 못 짓겠다 할 때는 오겠죠,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드님들이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농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룰 만큼은 이루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용 회장님의 궁극적인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남은 시간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농업의 기술이나 모든 자본이나 이런 것을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짓는 젊은 후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만이 우리 농업이 바로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국새농민회 유용 충북도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도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흘린 땀과 열정으로 입증하고 있는 유용 회장의 삶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북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우뚝 서는데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